자, 일단 그 정부에서 나온 안에 대해서 지금 자문위원들이 6분이나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어제 했습니다. 그러셨더라고요. 다 떠나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제 경찰 출신이신데 그리고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에 있고 수사기소 분리가 본질이죠. 그게 본질이죠. 네. 그게 본질이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수청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무슨 그 신분제도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이렇게 네. 전문 수사관,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이렇게 이원화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사실 수사관이잖아요. 중수청이 이제 수사기관이잖아요. 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기관인데 수사기관의 구성원에 사법관이라는 이름을 그런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거죠. 예, 수사기관이 어떻게 사법관이 될 수 있냐는 거죠. 네, 수사기관인데. 예. 여기 수사사법관 앞으로 약칭하면 사법관으로 부를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 전문수사관은 약칭하면 수사관이 될 거고, 그러네요. 수사사법관은 약칭하면 사법관이 될 거라고. 똑같이 수사관이라 부를 수 없으니까. 예. 수사관과 사법관. 예, 그렇게 이원화. 그렇게 부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도 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사법관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없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검사들이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주재자적 지위 또는 뭐 주도적 지위 이래서 검사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그것이 검찰에게 권력을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 것이 검찰 개혁을 하게 된 원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중수청에도 검사 중심의 사법 체계를 만들겠다. 검사 중심으로 구조를 만들겠다. 네. 이런 발상인 거죠. 이게 왜 이런 발상이 나오게 됐냐면 네. 우리나라 검사들은 그 뿌리 깊은 이제 선민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경찰과는 차원이 달라. 또 우리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좌지우지해. 우리가 없으면 대한민국 정의는 무너져. 네. 뭐 이러한 좀 오만한 태도. 오만과 뭐 대한민국이 검사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검찰은 해체되어야 되고 이제 수사기관은 중수청으로 검찰의 수사권 중수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도 검사들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중수청도 검사들이 주도하는 판을 짜겠다. 그렇게 의도죠.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허용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오늘 어저께인가 사퇴한 그 자문위원 6분들도 그분들이 보안수사권의 의견이 이제 뭐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인데 남아있는 10분들도 총 16분이거든요. 남아있는 10분들도 수사사법관 전문사관으로 이원화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16명이 모두 이건 반대한다. 거예요. 수사사법관이라는 새로운 뭐라 그럽니까 검사 지위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원화하는 건데요. 그 수사 중수청을 이원화하는 구조로 가지고는 중수청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 그렇겠죠. 일단 조직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사법관끼리 수사관끼리 융화가 안 되죠. 그렇겠죠. 융화가 안 돼서 그러니까 특히 유능한 검찰 수사관, 그다음에 유능한 경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가야 되거든요. 뭐 검사들이 수사를 잘한다, 검사들의 수사 역량이 보존되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긴 한데 그것은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과 온갖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전문 검찰 수사관들 유능한 검찰 수사관들을 휘하에 거느리면서 그 사람들의 수사 인력을 역량을 활용하다 보니까 검사 수사관이 강해 보여요. 검찰 수사력이 검사의 수사력이 그러나 실제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검찰 같으면 검찰 수사관 또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도 뭐 일부 뭐 좀 에러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 수사력도
국제적으로 경찰 수사력 거의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네네. 평가를 받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부패 지금까지 안 해왔던 부패 비리 수사, 뭐 선거법 수사, 뭐 이런 것은 안 해보던 수사여가지고 네. 조금 뭐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래 수사의 영역은 뭐 예컨대 살인범을 잡는다든지 뭐 도둑놈을 그렇죠. 잡는다 이런 예. 거였군요. 여기에 수사력은 세계 1위라는 거군요. 네. 요 경찰 우수한 수사 인력과 그다음에 검찰 우수한 수사관 이 사람들을 유입시키려면 네. 이 사람들도 나도 중수청에 가서 맨 말단 수사관부터 시작해서 승진을 거듭해서 예. 수사 부서의 장도 될 수 있고 나중에 중수청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일할 맛이 나죠. 예. 그리고 경찰청을 예를 들자면은 경찰로 들어와서 난 경찰청장이 될 수 있어. 예.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저는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카스트다. 한국형 신분차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뭐 이를테면 그냥 검사 출신들은 검사 출신들끼리 바로 그거죠.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나 그밖에 다른 직군들은 뭐 변호사 등은 뭐 그렇게 이렇게 나눠서 법조인과 비법조인을 구분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인식과 태도 이게 좀 깔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 카르텔 또는 법조인 그렇죠. 카르텔.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이를테면 지금 과거의 윤석열 정권이라면 능히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국민주권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검찰 개혁을 하면서 만들어진 검찰개혁위원회인 것인데 어떻게 과거의 구습이 그대로 유지 온전되는 방식의 판을 짜려고 하는 건가? 여기 핵심에 이제 봉욱 민정수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부터 봉욱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될 때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분이 뭐 합리적이고 뭐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뭐 특수부 검사로서 뭐 특수통이 아니고 뭐 이래서 그래서 검찰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기획통이고 그래서 검찰 잘 아는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해야 잘할 수 있다. 실용적인 뭐 이런 적용 가능한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검찰 개혁에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이 봉욱 수석은 검사들 중에 좀 합리적인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검찰주의자라고 하는 DNA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봉욱 수석도 검찰주의자라는 DNA가 있다. 검사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짜여져야 한다는 그런 그 검사 중심 사고, 검사 우위에 검사 주도의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사고에 그 사고가 아주 내면화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봉욱 수석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검찰개혁단과 그 다음에 민정수석 산하의 사법제도 비서관실 소속의 행정관들, 그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에서는 사법제도 비서관 소속의 행정관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산하에는 사법제도 비서관, 이쪽 국무총리 산하에서는 검찰개혁단, 이 두 파트가 담당하고 있는 건데 이 두 파트의 핵심 인력들을 모아놓고 봉욱 수석 일주일에 한 번씩 현안 점검 회의를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여기서 이제 가름말을 타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봉욱 수석이 사실상 주도를 한 겁니다. 이 봉욱 수석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법률가 중심으로 중수청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법률가 이제 그 명칭이 수사사법관이 된 것인데 이 법률가들이 영장 신청권 등 뭐 이런 것을 이 사람들에게 전속시키고 나머지 수사관들은 보조적 지위에 머물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봉욱 수석이 판을 짜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조선시대 양반제도도 아니고 신라시대 골품제도 같은 거. 뭐 이게 정말 어이없는 발상이거든요. 근데 봉욱 수석을 탓할 것도 없는 것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왜 그런 사람에게 그걸 맡겼냐. 봉수석은 그 DNA가 아주 그 검찰 우선주의, 검찰 만능주의 네. 이것이 몸에 밴 DNA화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인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